두산 인프라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들고 있는 거예요. 분할을 하기 전부터 들고 있었던 부분이고 불을 좀 많이 태웠어요. 그래서 저는 수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모멘텀을 보고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유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쥐고 있고 요건 좀 참고를 해주세요. 이건 제가 쥐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뒤늦게 따라가면은 저의 매수 가격을 올려주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은 좀 참고를 하세요. 외신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거나 이럴 때 본 기자는 이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명시를 하더라고요. 아, 나도 이걸 명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고 아, 난 여기까지 가져가야지 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알뜰맨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나 그냥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갔다가는 떨어질 때 올라갈 불안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실 때는 꼭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현재 실적 발표들이 나오고 있는 시즌이니까 그 실적 발표를 체크를 하시고 내가 마음에 드는 주식을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적 및 분할 합병에 대해서 이러고 나서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저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자, 이제 판매 비율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비율 같은 경우에는 컴팩트 부분이 있어요. 컴팩트가 진짜 컴팩트 치면 뭐 나오냐면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컴팩트로 파우더 분칠을 하는 그 화장품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그 화장품이 아니라 미니 굴삭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미니 굴삭기 부분이 49%의 판매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판매 비율은요, 올해 1분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굴삭기 휠로더 부분, 휠로더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여기 사진 있죠? 흙 같은 거 퍼가지고 흙 나르는 약간 이제 불도저 같은 느낌의 그게 이제 휠로더고요. 굴삭기 있고 그게 이제 47%입니다. 그리고 엔진이라던가 발전기, 이 발전기를 통해서 조명탑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해저 터널을 뭐 이용하기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판매 지역을 보도록 할게요. 판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가 노스 아메리카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판매 그 전략을 보면은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판매법인 4개가 있고요, 유럽은 판매법인 2개, 북미는 1개, 신흥국가는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국내 4개가 있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북미, 유럽, 중국 이렇게 해가지고 2개, 1개 이렇게 지사가 있었습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에는 북미,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 또 납품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시장이 연초에 27만 대를 발주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되었는데 이게 현재는 30만 대까지 전망치를 상향을 했대요. 건설 기계사와의 시너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상향이 됐던 부분이고요. 1분기가 어쨌든 간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매출이 YOY 대비해서는 24%, 영업이익은 63%. 그래서 컨센서스로 봤었을 때는 매출이 7%, 영업이익이 22% 상회를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연초에 7, 8% 성장을 예상했던 신흥국이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회복으로 인해서 중국보다 앞지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호재가 됩니다. 중국이 홍수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주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홍수가 나기 이전 같은 경우에는 철강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도 올라가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부분을 정책적으로 좀 막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영향이 좀 많이 갔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영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이 당했었잖아요. 이런 리스크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신흥국가로 넘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호재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동사의 실적과 주가를 중국에만 묶이는 투자 경향이 이제는 신흥국 쪽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중공업 지주 아래서 현대건설기계와 판매, 연구개발, 부품 조달에 대한 시너지가 앞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21일부터 동사의 목표 주가가 2만 원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4월 28일 날 리포트들이 짜자자작 나왔는데 요 내용들이 공통적인 부분이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5월 31일 날 또 리포트가 나옵니다. YOY 대비해서 중국 성장률이 68% 성장을 했대요. 북미 유럽 같은 경우에는 15%, 한국 및 신흥시장 같은 경우에는 33% 늘어났어요. 물론 지금 중국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가지고는 있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신흥국에 대한 성장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호재라는 거죠. 엔진은 22% 감소를 했고요. 헤비라던가 밥캣이 각각 42%, 15% 증가를 했어요. 판매 증가에 따른 고정비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판관비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적 분할이라던가 분할 합병을 통해서 현대중공업과의 시너지가 기대가 돼서 목표 주가가 15,000원으로 우리가 산정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IB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8일날 또 얘기가 나옵니다. 5월 굴삭기 판매가 2.3만 대가 나왔고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는 23.8% 전망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4월에 4.2만 대 판매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2%가 나온 좀 약세가 나왔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판매가 될 것이라고 예정이 되었고요. 아까 나왔던 요 내용이에요. 왜냐 봤더니 일단은 수치가 좋게 나온 거는 20년도 대비해서는 기저효과가 높지만 중국 정부 자체에서 공사 규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유동성 축소 움직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전망을 좀 안 좋게 본 거죠. 중국 정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열된 경기라던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건설을 좀 규제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전망을 한대요. 21년도 YOY 대비해서는 53% 증가가 될 것이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YOY 대비해서 20.7% 상승이 될 것이다. 내용은 그거예요. 중국 매출이 감소가 돼도 괜찮다. 왜냐하면 신흥국에 대한 강한 매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부분도 지금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도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익이 나올 것이다. 중국 때문에 지금 죽쓰고 있는 거 신흥국이 앞으로 더 메꿀 것이고 이것이 이제 내년에도 더 좋은 전망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21년도 사업회사 예상 PER이 3.5배가 될 것이고 두산중공업의 주가 변동이 뭐 익스포저 해지를 할 수만 있다면 분할 전에 꼭 매수를 해라.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어의 분기별 매출 영업실적 전망 추이를 보면은요, 제가 이따가도 또 숫자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요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도 1분기 때는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지만 1분기에서 2분기 갈 때 굉장히 높게 상승이 되죠. 요런 부분만 본다고 하면은 매출액도 그렇고요. 왜냐면 1분기 때는 중국 때문에 매출이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도 신흥국이 받쳐주고 있으니 2분기 때는 실적이 물론 이때도 1분기 때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2분기 때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7월 14일 대신증권 중공업 빼고도 싸다. 왜냐면은 중공업에 대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비중은 낮았고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거 빼도 싸다라는 거죠. 두산중공업 지분을 제외해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18,000원까지 우리는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한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2분기 때 역시 중국 때문에 급감을 할 거지만 신흥국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2분기 매출액이 2조 3,461억 원으로 작년도 대비해서는 19% 올라갈 것이고 영업이익은 2,490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는 61%가 올라갈 것인데 이거는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가 나올 것이다. 이 우리가 전망하는 이 수치는 지금 현재 컨센서스보다는 내려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밥캣을 제외하더라도 매출액이 1조 749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는 6% 상승이 될 것이고 영업이익은 10% 올라갈 것이래요.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역시나 또 컨센서스 대비해서는 하회가 나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락은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저는 지금 수익권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막 여러분들 무조건 사야 돼요 라고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돌다리를 두들겨보고 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는 좀 신규로 매수하려는 분들은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네. 뭐 그렇다고 안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요. 중국 매출액이 많이 급감했어요. 작년도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44% 급감을 했지만 신흥국이 4,284억으로 YOY 대비해서 76% 예상을 하고 있대요. 올라갈 것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컨센서스가 상회가 된다고 하면은 상회가 될 수도 있죠. 이건 어쨌든 간에 나온 수치는 아니고 전망이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신흥국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리포트 이렇게 나오겠죠. 아, 신흥국이 예상보다 더 성과를 잘 내서 이번에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라고 나오겠죠. 자, 그래서 69%의 지분의 투자 회사에서는 두산중공업 흡수 합병을 했고요. 두산인프라코어 사업회사가 기준가 시총이 1조 1316억 원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회사가 21년도 영업이익이 3478억 원으로 순이익이 1110억 원 수준이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두산중공업 빠져도 괜찮다, 그래도 많이 나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